수험생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지금 이제 이론 강의를 그림 민법이죠. 숫보기로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 내용에 맞게끔요. 여기 보면 기출문제, 예상문제집이 나와 있죠. 이 기출문제, 예상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10년이죠. 최근 10년 동안의 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 그것은 한 150문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년 동안의 문제 중에서 응용 가능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용이라는 것은 민법은 어떻게 했냐면 응용 문제는 한 세 문제 중에 세 문제를요, 한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단어가 겹치는 것들 또는 지문이 겹치는 것을 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 문제나 또는 두 문제,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으로 이렇게 문제를요, 응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또 풀 때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푸냐면 먼저 기출 문제를 한 문제 풀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최근 다른 자격시험,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라든가 또는요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런 곳에서 우리 시험 출제 범위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을요 골라서 한두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자격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폭, 즉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키워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먼저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요 앞에가 뭐가 되냐 부동산 개론이 되어 있고요. 저기 뒤에 쭉 가면은요 민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은 이 330페이지 있죠. 이 정도 가면 이렇게 민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문제를 풀이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선생님들은요 해당하는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같이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기출 문제하고 다른 자격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섞어서 그래서 약 한 기출 문제가 150문제 정도 되죠. 그래서 다른 자격시험 문제 합하면 거의 한 100문제에서 한 250문제 이상의 문제를요 풀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응용 문제 있죠. 그것을 처음부터 민법 총칙부터 다시 특별법까지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풀이를 마치 두 번 연속 다양한 문제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단순히 암기해서 공부를 했던 분들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이해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의 어떤 실력 차이가 이제 수준이 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귀에 익숙한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지문 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에 응용하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은 기출 문제 유사한 문제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자격시험, 모든 국가고시는요 기출 문제가 기본이에요. 기출 문제로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8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이하는 해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고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풀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실질적으로 풀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에요. 어떤 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호흡하면서요.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작년 기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러면 이 문제의 뜻은 무엇을 묻는 것이냐면 이것은요.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번 공유 지분의 폭이죠. 여러분요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의 폭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와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죠.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먼저 상계하고요.
상계하고 그다음에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계는 그것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고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인은 무권들에서 추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철회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한능력자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제하고 그다음에 해지하고 취소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8가지인데요. 이 8가지를 암기하면 모든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채무자는 상계, 채권자는 면제, 그 다음에 무권들에서 본인은 추인, 상대방은 철회권,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추인 있죠? 추인과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의 의사표시죠. 상계. 여기는 면제는 채권자,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취득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요, 우리가요, 취득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제 취득 시효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효 이익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내가 20년이 되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이 뜻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우리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기본적으로 3가지.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3가지는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3가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여기다가 좀 더 플러스 하면은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상대방 있는이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